안녕하세요. 사진작가 김명중 MJ킴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자영업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저 김명중과 소상공인을 위한 플랫폼 상인장터가 함께 힘을 합쳤습니다. 이름하여 소상공인 희망 캠페인. 이번 소상공인 희망 캠페인을 통해 다시 도전하시는 사장님들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소상공인 함께 화이팅! 저희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손님이 오는 그런 가게가 되었더라고요. 한 해 방문자 수가 23만 명 정도 되고요. 배달의 민족에서 찜 숫자가 2만 개 이상이고, 네, 저희가 뭐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고객들한테 만족을 드릴 수 있는 메뉴를 만들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수치의 가게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놀랐었습니다. 네, 저는 왕십리에서 스시도쿠 그리고 스시도쿠 카미동이라는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손영래입니다. 스시 도쿠가 어떤 뜻이에요? 스시도쿠의 도쿠는 일본 말로 얻을 득자가 도쿠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게에 오셔서 음식 이상의 다른 경험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그게 왜냐면 이게 스시 레스토랑 이름으로 흔할 수 있는 이름은 아니니까, 그렇죠? 네. 무언가 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 봐요. 네, 제가 항상 많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벤트를 진짜 많이 하는 가게인데요. 뭐 비 오는 날 장사가 안 돼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런 날은 투가한 마이너스가 나요, 일상. 그래서 그런 날 같은 경우에는 고객분들한테 만족이라도 드리자. 원가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인건비는 어쩔 수 없더라도 재료비 이상만 받으면 고객분들한테 더 만족을 드리고 오히려 우리 가게를 한 번 더 경험하게 해드리고 비 오는 장사가 안 되는 날 또 한 번 더 찾아오게 만들어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비 오는 날에는 뭐 내림 이벤트라는 걸 해요. 9,900원에 저희 스시 정식 하나를 거의 50% 정도 할인해가지고 그렇게 또 제공하기도 하고. 혹시 어렸을 때 꿈이 셰프? 아닙니다. 어렸을 때 사실 축구 전문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뭐 축구 관련해갖고 인터넷 카페도 운영을 했었고, 또 축구 관련 책도 제가 한 2권 정도 썼어요. 또 제가 축구 잡지사에도 한 6개월 정도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영어 교재 회사 마케팅 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나이가 한 100세 되시는 거예요? 뭔가 이게 다 겹쳐 있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스시집을 우연찮은 기회에 또 차리게 됐습니다. 갑자기 스시는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갑툭튀. 네, 갑툭튀인데요. 네, 제 인생 전반으로 봤을 때 뭐 맥락이 없는 건 아닌 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할아버지를 따라서 그 초밥집을 다니는 걸 너무 좋아했었어요. 한 10년 전쯤 제가 창업을 할 때쯤 보니까 한 10,000원짜리 초밥 이런 것들이 당시에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 빛을 봤는데, 할아버지가 사주셨던 초밥하고는 너무 퀄리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퀄리티의 초밥을 먹고 싶어서 또 알아보면 뭐 오마카세 집이라든지 고급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너무 비싸서,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그 중간 지대에 정말 고급 스시를 합리적인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매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정말 일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참치집에 한 10년 정도 다녔는데요. 잠깐. 참치집에서 10년 동안 일한 건 아니고요. 손님으로 먹으러 다녔는데. 좋아하는 참치집이? 네네네. 오케이. 당시에 이제 거기 그 셰프님들하고 너무 친해졌었어요. 그 중에 한 명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고, 이쪽 업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 매장을 하는 게 보통 다 꿈이거든요. 그 친구 역시 그랬어요. 근데 막막해 하더라고요.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지?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지? 형이 그런 것 좀 해봤으니까 형이 그런 것 좀 도와주면 안 돼?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네. 그 매장이 한 평수가 18평에 테이블이 6개에 다치석 4자리밖에 없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의 매장이었어요. 근데 그 본관을 운영하다가 저희가 그래도 인기가 있어지다 보니까 손님분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여곡절 끝에 바로 옆에 또 버려져 있던 창고가 있었는데 초기를 매장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네, 바로 옆에 별관 그걸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관과 별관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고. 네. 시작해서 한 2년 후에. 1년 후에. 1년 후에. 네. 네, 근데 별관을 차려보니까 저희 예상 밖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본관에서는 정말 한 직원 한 4-5명 정도가 근무하면서 효율적인 이익이 났어요. 근데 별관은 또 한 35평으로 본관보다 또 좀 더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또 운영할 직원들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직원들을 또 한 4명에서 5명 정도 더 뽑아놨는데 매출이 2배가 되지 않고 매출은 뭐 한 1.3배?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더 어려워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재무를 담당했던 친구가 네. 돈이 부족하다. 직원 월급 줄 돈도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팔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매장을 완전히 넘길 뻔했었는데 저는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마케팅 같은 거는 하긴 했지만 그 셰프라는 친구가 저희의 실질적인 대빵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터치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조금만 잘 만져보면 조금 더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네, 친구들한테 대출 1억까지 받아가지고 네, 1억씩 주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스지토크가 됐죠. 처음에 별관 열었을 때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사장님이 테이크오버 하고서 별관 안 접고 계속 같이 돌리실 거예요? 네, 같이 돌렸습니다. 그 후부터는 그 셰프들보다 제가 뭐 기술적이나 뭐 여러 가지 식견 부분이나 분명히 많이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더 뛰어난 부분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저는 고객의 관점으로 모든 거를 바라봤거든요. 셰프들은 보통 이제 자기가 만드는 관점에서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만들까, 더 맛을 깊게 할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주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고객이 만족할까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해서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메뉴를 한 번씩 뒤엎어요. 고객들의 리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저는 외식업 공부나 뭐 경영 공부 같은 걸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배웠던 명제 하나가 세상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라 였습니다. 저는 계속 고객의 관점으로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연어 구성이 너무 왜 이렇게 연어만 나와? 그러면 연어를 우리가 3피스씩 줬는데 3피스는 과하구나, 2피스로 줄여볼까? 그렇게 2피스로 줄인다든지 그렇게 계속해서 그 고객의 리뷰와 어떤 트렌드, 흐름에 따라서 바꿔가는 거, 이게 가장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내 비즈니스를 하지만 내 만족이 아닌 고객 만족을 위한 비즈니스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고객이 만족할 때 저 스스로가 제일 만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의 만족이 저의 만족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를 위한 만족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하고 되게 철학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 아닌 고객이 좋아하는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아티스트라고 해갖고 이거는 내 표현이니까 당신이 좋건 말건 상관없습니다. 이건 내 작업입니다 라고 하는 거가 너무 교만한 것 같은 거예요. 그 이제 사진이란 게 돈 내고 이 사람이 나한테 찍히는데 찍힌 사람이 보고서 즐거워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저는 평생 사진을 찍고 있거든요. 사장님 고객 만족 서비스 딱 하나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지난 한 6년간 사업이 계속 번창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려웠던 시기, 뭐 위기 그런 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사실 좀 무거운 얘기고 이렇게 영상에 나가도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 세무적으로 잘못한 게 있어서 세무조사를 한번 받았었어요. 그때 제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왔었던 것 같습니다. 세금도 한 2억 8천 정도 맞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저도 한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근데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오히려 그런 위기가 그 다음에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 들어 이렇게 읽은 그 글귀 중에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그 영문 그 코테이션이 있는데 아, 네네. 그거를 볼 네. 때마다 힘들잖아요. 사실 그런 어려움 오면은 누가 이 정도쯤이 한 편이 없어요. 다 힘들지.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시. 근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지나면서 더 강해지시고 거기서 배운 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아, 정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견뎌야 돼요, 그죠? 좋은 거. 아, 네. 좋은 거 해야 돼, 좋은 맞습니다. 거. 방금 그 말씀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시련이 없었다면 저도 그냥 그 정도에서 만족을 하고 네, 그저 그런 스시집을 운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시련 때문에 이걸 빨리 갚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더 노력하고 더 고객 만족도 더 높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련이 와도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한층 홀가분하더라고요. 그 다른 이제 자영업자 사장님에게 네. 건네고 싶은 말, 뭐 이렇게 본인의 경험을 위해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열지 않으신 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면 매장을 열지 않으신 분들 해볼까? 육개장 잘 끓이는데 육개장집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하지 않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이유. 네, 이유는 여러분이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육개장 한 그릇은 잘 끓여도 5그릇은 잘 끓이기가 어려워요. 중간에 갈비탕이 하나 들어왔다 난리 납니다. 아마추어가 프로가 하는 걸 보고 나도 일부분 저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도 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의 폐업률이 뭐 3년을 못 버티는 집이 90%, 뭐 80% 이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마케팅 회사를 어느 정도 다녔었기 때문에 홍보하는 능력 정도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뭐 세무적으로도 부족했고 노무적으로도 부족했고 또 뭐 제품을 만드는 데서도 부족했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삐끗 실패하면 전 재산을 투자해서 차린 우리 가게 다 날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시지 마시고 이 가게가 정말 왜 잘 될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진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넘어서 시작을 했어. 그래도 제 생각에는 시작을 하신 분들이라면 제품 자체가 훌륭해야 됩니다. 근데 그 훌륭한 거는 어떤 좋은 재료를 더 쓰고 이런 것보다도 일단 비주얼적으로 딱 봤을 때 오! 사진 찍고 싶다. 이런 메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시도쿠 매장은 이번에 좀 개편을 더 할 예정이고 스시도쿠 카미동이라고 카이센동 매장은 이번에 비주얼 한번 또 싹 바꿨어요.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히는 네, 그런 메뉴를 그래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지 네, 그리고 처음 사게 할 수 있을지 또 재구매를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을 아직 열지 않으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매장 여신 분들도 무조건 공부해야 돼요. 네, 그거밖에 살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책에도 정말 많은 게 들어있어요. 가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면 가격에 대한 책을 한 20권을 사버려요. 그래서 20권을 중에 결이 맞는 책 위주로 읽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럴 때 소비자들이 더 만족을 느끼는구나 그런 것도 배우고 어쨌든 공부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스시도쿠는 저한테 어쨌든 그 굴곡을 함께한 자식과도 같은 제가 아들이 한 명 있는데 둘이 거의 동급 같아요. 저한테 소중하기로 제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싶은 것처럼 이 친구를 더 훌륭하게 네,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단지 저희 아들이 뭐 돈만 잘 벌길 바라지 않는 것처럼 내면적으로도 훌륭하고 그러면서도 또 경제적인 능력도 갖춘 네, 그런 재원으로 저희 아이가 성장하길 바라는 것처럼 스시도쿠 역시 네,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실 있고 깊이 있는 브랜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스시도쿠를 경험하면서 다른 스시집에 없는 그런 훌륭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 저희 함께 해주는 저희 직원들, 동료들 입장에서도 내가 스시도쿠라는 곳에 함께 있는 구성원이란 게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브랜드를 꼭 만들고 싶은 게 저희 앞으로의 꿈이 아닐까.